지금 아주 두꺼운 가면 쓰고 있어요. 화장을 했거든요. 사실은 화장 가면을 써도 그렇게 큰일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가면들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착한 척, 괜찮은 척, 또 좋은 엄마 척. 이런 가면들을 계속 써서 익숙해지면은 불안해서 힘들어질 수 있어요. 어떤 가면을 쓰는지, 그리고 왜 쓰는지, 왜 이런 가면들을 벗는 게 어려운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리사 손입니다. 제가 원래 연구하는 게 메타인지라는 게 있는데, 메타인지는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모니터링하고 컨트롤이요. 힘들다, 잘 모르겠다, 이게 모니터링이고, 나 도움 필요하다, 더 알아야 되겠다, 이게 컨트롤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메타인지를 사용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가면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연구하면서 이 가면들을 먼저 벗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메타인지를 할 수 있겠다. 임포스터라는 게 애들이 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어몽 어스라고. 임포스터들이 그 게임에서도 약간 사기꾼이거든요. 척하는 사람이에요. 심리학과에서도 똑같이 임포스터리즘이 가면 쓰는 거, 속이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까지 속이면서 사는 게 임포스터예요. 1978년도에 클랜스하고 아임즈라는 연구자들이 처음으로 이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그때는 성공한 여자들을 봤을 때 조금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임포스터처럼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불안한 마음이었거든요. 여기까지 온 게 가짜다. 내가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들키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한 사람이 임포스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연구가 시작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사람들이 이런 척도를 했을 때 70% 정도가 임포스터로 나와요. 척도에서 70%가 나왔으면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임포스터는 가면을 안 쓴 척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더 많을 것 같아요. 뭐든지 오케이, 내가 할게, 걱정 마. 뭐든지 yes man. 저도 그렇거든요. 이제 교수하면서 누가 비싸게 해줄 수 있어? 그러면 무조건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정말 힘들고 시간 없어도 나는 퍼펙트한 교수니까 다 yes이거든요. 그리고 더 심한 가면이 연결되는데 완벽 가면. 예를 들어 교수들하고 브레인스토밍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문제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 완성되지 않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근데 완벽 가면을 썼으면 말을 못해요. 창피할까봐, 실수할까봐, 느리다고 생각할까봐. 그래서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냥 미루기 한 다음에
못하니까 아예 관두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더 위험한 거는 시도도 안 하는 학생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다른 교수가 리사 이런 프로젝트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같이 콜라보도 하고 싶은데 완벽하지 않는 모습이 들킬까 봐 못해. 아니면 난 너무 바빠. 시도를 안 하고 다른 핑계 할 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임포스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 왔을 때 사춘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얘는 사춘기라서 공부 이제 하기 싫은가 봐. 너무 공부가 힘든가 봐. 근데 제가 항상 말하고 싶은 게 사춘기랑 학습하고 아무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이제 중학교 되면은 한국에서는 공부가 확실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 숨겨왔던 노력이 너무 길고 힘들어지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가면을 못 쓰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공부가 어려워질까봐 100점 못 받을까봐 두려워서 나 학원 안 갈래. 나 공부하기 싫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그냥 핑계고 아이들도 좀 두렵고 안 하고 싶어 하고 짜증내고 부모들도 우리 아이가 완벽하지 않구나. 그게 들킬까봐 갑자기 사춘기인가봐 이런 핑계를 많이 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일 슬픈 게 우리 아이들한테 가면을 씌워주거든요. 가면을 우리가 씌워주니까 계속 임포스터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가 100점을 맞았어요.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천재구나, 천재 아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약간 타고난 것처럼. 근데 사실은 위험한 가면이라고 생각해요. 그 많은 노력들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 아이의 노력들. 이제 그 아이가 앞으로 항상 천재 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공부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을 해야 된다면 나 천재 아니구나. 그러면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시도를 안 하고 점점 나 원래 못하는 아이잖아. 이렇게 자기 절하도 하면서 자신한테 실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딸이 100점 받았으면 100점 받았네, 되게 잘했는데 근데 엄마가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 봤거든, 다 알거든. 그렇게 하면은 불안이 다 없어져요, 싹. 정말 이 가면을 벗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계속 완벽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완벽한 척 하는 게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용기를 내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 들킬 거지만 나도 알아. 이 사람들도 다 가면 썼다는 거. 그거를 믿고 살짝 들키게 하거든요. 용기를 내서 I didn't understand. 나 이해 못했어. 선생님이 누가 이해 못했지? 그러면은 모든 애들이 다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도 도움이 필요하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 용기 내서 들키는 것도 나쁘지도 않다. 살짝 가면을 벗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게 없어지고 조금 더 친해지면서 학습도 더 잘 될 거라고 믿어요. 가면이 항상 나쁘지 않아요. 근데 가면을 벗어야 되는데 못 벗을 때가 있어요. 점점 그 임포스터 가면들에 익숙해지면은 불안해서 힘들어지거든요. 이제는 진짜 내가 먼저 가면을 벗어야 되겠다. 나의 가면을 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을 남과 비교하고 타인의 평가에 두려움을 느끼나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 항상 더 완벽해야 된다는 느낌, 인정을 받을 때도 두렵거든요. 실수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이 임포스터잖아요. 임포스터들이 어떻게 가면을 벗어가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리사 손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면을 쓰잖아요. 근데 어떤 가면들은 괜찮아요. 그냥 계속 써도 잘 살 수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안 보이는 이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실수할까 봐 두려워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을 해보고 싶다. 근데 완벽 가면을 썼으면 해결을 못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는 나를 들킬까 봐. 저는 사람들을 기대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불안이 근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은 불안하지 않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나도 가면들 벗고 우리 아이들도 가면 쓰는 거에 피해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바로 들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들키기 학습은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아무 때나 가서 나는 교포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조금씩 안전하게 나 완벽하지 않고 아니면 너랑 다른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메타인지인데 메타인지를 많이 연구해 보니까 그게 바로 들키기 학습이라고 알게 됐어요. 들키기 학습이 메타인지라고 말했잖아요. 메타인지가 뭔데요? 메타인지가 생각만 아니고 생각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 질문 읽는 것도 몇 초 걸리거든요. 또 답 생각하고 쓰는 게 몇 초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2초 걸리면은 그게 벌써 4초거든요. 4초가 사실은 짧은데 우리 학부모들한테 길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아직도 답을 안 쓰고 있으면 빨리 왜 안 써? 이렇게 급하게 마음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이한테. 불안해지면서 어떡하지? 얘 이거 모르는데? 그리고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답을 주면서 빨리 외워.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우리가 임포스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불안해서 빨리 가면을 씌워야 되구나. 이게 안 좋은 타이밍이죠. 근데 들키기 학습을 하려면 그 2초하고 2초뿐 아니고 메타인지는 생각에 대한 생각이 있거든요. 아이한테 이게 맞는지 확실한지 한 번 더 생각해봐. 자기가 틀렸으면 나 이거 잘못 생각했다. 근데 그 들키기 학습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답을 빨리 썼지만 그거는 학습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그 생각만 아니고 생각에 대한 생각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도 들켰으면은 들키면 되는구나. 들키는 게 익숙해지면서 창피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시험 볼 때는 들키는 것보다 더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들켜가면서 알게 되거든요. 나 틀렸구나. 나 실수했네. 그 들키기 학습을 더 많이 해가면 이 실수하는 거에 두려움이 안 생기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다른 길도 있네. 다른 답도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게 학습이거든요. 자기가 들키기를 안 했던 아이면은 문제가 이 완벽 가면을 쓰게 돼요. 실수 안 하는 완벽한 아이. 그럼 문제가 좀 커가면서 해보고 싶은 게 많잖아요. 이 운동도 해보고 싶고, 이런 것도 학습해보고 싶다.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시도를 안 하게 돼요. 실수하는 게 정말 무섭잖아요, 우리가 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완벽하면 많이 썼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딸이 이제 배구를 좋아해요. 배구 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배구를 엄청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코치가 보면은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팀 안 되겠구나. 근데 코치들하고 얘기하면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아이가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건 문제 아니에요. 코치들이 보고 싶은 게 실수를 잘하는 사람. 실수한 다음에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그냥 한번 실수하고 팔을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 뭐 점프를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학생을 원하거든요, 코치들이. 그래서 이 들키기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들키기 학습을 해왔으면 뭐든지 새로운 것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되게 단단하게 쓴 가면이 완벽 엄마였거든요. 내가 완벽하면 우리 아이도 완벽하겠다. 이렇게 착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들키기 학습 기회를 못 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러면 아이가 들키기 학습을 못하면 실수를 정말 두려워하면서 살 거예요. 어른 되고 나서 계속 완벽 가면을 써야 되니까 자기도. 그래서 바뀌었어요, 제가. 먼저 나의 가면들을 벗자. 안전한 사람들 그리고 안전한 기회들을 찾아서 나도 안전한 들키기 학습을 하자. 보니까 타이밍만 중요하지 않고 안전한 사회, 안전한 사람도 중요하거든요. 학부모 모임에 가면은 그냥 모든 학부모들 앞에서 나 이거 못해. 나 한국말 완벽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 중에서 좀 친한 학부모 아니면 자기가 가면을 벗어준 엄마. 그러면 가면서 나도 이게 어려웠어. 나도 이거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게 안전한 가면 뒤에 들키기거든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들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책을 쓰겠다 결정했을 때 그러면 1년 뒤에 원고를 내보라고. 그러면은 원래 임포스터들은 미루기 하거든요. 그냥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 근데 점점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는 이유가 출판사에서 더 완벽한 것을 바랄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났으니까. 너무 불안하고 너무 완벽 가면을 써야 되는데 들키면 안 되니까 아예 못 쓰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좋은 들키기 학습은 1년 남았는데 집에 가자마자 엉터리로 막 한 페이지만 썼어요. 그리고 이메일 했어요. 출판사에다가. 조금 불안했죠. 왜냐하면 그래도 들키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거는 그쪽에서는 완벽한 것을 안 바래요. 왜냐하면 미루기 아직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날 바로 왔어요, 피드백이.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피드백이 교수님 이 부분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불안이 없어졌어요. 그날 또 엉터리를 좀 썼어요. 엉터리 쓰고 또 다시 보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피드백을 계속 받아서 완전 그 임포스터의 가면을 벗어낼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타이밍이 좋은 안전한 들키기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임포스터였는데 지금도 많은 가면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이 들키기 학습 덕분에 용기가 필요할 때 가면을 벗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럴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실수할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도움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키우기 위해서 조금씩 안전한 들키기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